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심리상담 아카데미에서 심리상담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원장 명재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저하 오늘 심리상담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심리상담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리상담사 자격은 어떻게 교육하고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심리상담사가 무엇이고 그 자격을 따면 어떠한지, 어디에 활용 가능한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심리상담사란 무엇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상담이라는 것은 그 개념부터 잘 알고 가야만 사람을 심리상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에 왜 심리자를 붙이느냐? 그걸 이따가 이제 저와 함께 가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심리상담사란 여러분은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길을 가다가 전화를 걸어서 몇 번 그 무속인에게 내 앞길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건 명리학이라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상담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심리 상담 분야를 타고난 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고 나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문제 해결을 잘 줄 수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타고난 상담자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반복 검증 가능한 이론을 입히게 되면 물론 매우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 경우나 학교에 늦는 경우, 아니면 부부간에 사소한 걸로 다투게 되는 경우, 이럴 때도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상담이라는 것은 자발적이 아니면 상담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거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온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우 심각하면 치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상담은 치료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심리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이 안 되겠습니다. 의사의 면허가 있다라고는 물론 심리 상담과 치료 영역을 병행할 수도 있겠지요. 자, 다음으로 심리 상담사가 무엇인지 한번 좀 더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문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 역시나 매우 다양합니다. 천인천색, 백인백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사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내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에 있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 앞에 있는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상담자, 이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라포라고 하죠. 때로는 그 관계 형성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 내담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저희 쪽에는 상담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자는 심리 상담을 함에 있어서 이론이 바탕으로 깔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이론으로 하지 않으면 1번 사람부터 10번 사람까지 상담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상담은 이론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심리 상담을 한다라는 이제 초급 과정을 배운다면 이제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 상담은요, 반복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1번 사람부터 10번 사람까지 상담을 하면 거의 비슷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론을 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색깔이나 문제에 처한 상황이, 색깔이나 하면 성격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 해결을 안내해주고 적응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게 되는 전문가를 심리 상담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문제는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론 역시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240가지 정도의 이론이 아직 존재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나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담을 할 때에 약 240가지의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론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앉게 되는 내담자는 더 다양하게 됩니다. 색깔 다르죠, 상황 다르죠, 문제가 다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 상담을 딱히 무엇다라고는 아주 일관되게 어떠한 학자건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공통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함께 이제 알아보고 있는 심리 상담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한가? 이거는 어떤 분이 심리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좋은가로 또 이해해도 되겠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배운다 그러면 우선 내 자녀, 저희가 상담을 받아보면 나는 내 자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담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부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한 영유아부터 청년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가 만약에 이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면 우선 내 가정부터 화목해지고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에는 심리 상담 분야가 매우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치과 병원에 가게 되면 예전에는 뭐 데스크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면 뭐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요즘에 병원 가보시게 되면 어떻던가요?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역시나 코디네이터 그 역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심리 상담의 역할을 배우신다고 그러면 아주 유익하게 그리고 또 유능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요즘에는 복지관 혹은 복지 앞에 다른 글자가 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면 교육복지, 물론 예전에는 사회복지 이렇게 갔었죠. 지금은 교육복지, 노인복지, 청년복지, 청소년복지 각종 법들도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상자 역시나 늘어나고 그에 맞도록 센터나 기관들이 계속 새롭게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혹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담은요, 머리가 일수록 몸무게가 나갈수록 있어 보이고 상담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업으로서
예전에는 뭐 철밥통의 개념으로 직장이 좋으면 오래 간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내게 맞는, 내게 적합한 직업이 있으면 항상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이제 직업의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심리 상담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무게가 나갈수록 머리가 휘어질수록 경륜이 늘어나고 평생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심리 상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근무를 하고 싶거나 내 그 개인적인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면 심리 상담사가 매우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한국 심리상담 아카데미에서 이제 발급하게 되는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좋은가, 왜 따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 보시면 저희 한국 심리상담 아카데미에서는 실무형 그 상담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현업에서 현 대학 이상에서 심리상담 교육을 하고 있는, 강의를 하시고 있는 교수님들을 모셔서 이제 저희와 함께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 심리상담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심리상담에 대해서 실무를 경험하고 인턴십 과정,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화까지 실제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서 유용하게 실습 과정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그 심리 상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매우 유익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서울시의 경우에 보시면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 그래서 50 플러스 센터 같은 기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생 이모작 50 플러스는 50대 정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정년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정년을 오래된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게 되면 무언가를 또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한 경륜들을 활용해서 이제 심리 상담 외에도 여러 가지 직업을 새로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50 플러스 센터라는 이런 기관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를 이제 제가 여기 한번 넣어봤어요. 그 인생 이모작처럼 여러분들도 그 평생교육 관련해서 한다면 이 심리 상담사 자격만큼 좋은 것은 좀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이 대세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인지와 정서 분야는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보시면 인지정서 분야의 대표적인 것이 심리상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심리상담사 과정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평생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의 이론은요, 왜냐하면 상담의 이론은 늘 변합니다. 예전에는 해결 중심 상담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 같은 이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상담의 기본은 약 26회기 정도를 해야만 단기 상담이라고 하는데, 근데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26번을 하는 것이 단기 상담이잖아요. 그런데 해결 중심 단기 상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회 이내로 끝내면 되는 그런 기법들이 나오고 있어서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가 최신으로 워크숍이나 특강,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이론을 업데이트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심리상담 자격을 취득하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리상담사는 이와 같은 좀 거창하고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격이 막상 들어와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저희가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상담은요, 내담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물론 적응과 성장을 시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요, 상담자는 비밀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죠. 상담을 했어요. 근데 옆에 가서 옆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뭐 그 상담 있었던 일을 다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자는 비밀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키우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면, 상담도 능력이라면 물론 타고난 사람들만 해야겠죠. 그렇지만 상담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라기보다는 기술을 키워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심리상담사라는 자격에 쉽게 적용 가능하고 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 비밀도 중요하지만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지와 척도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를 몇 가지 이상은 잘 알고 계셔야만 나중에 심리상담을 함에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몇 점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심리 측정 도구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은 이론입니다. 이론은 왜 배워야 되느냐? 반복 검증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상담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에서 뭐 부산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뭐 광주에서 하든 제주에서 하든 특정한 이론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비밀 뭐 잘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말 안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측정 도구 뭐 몇 날 며칠 좀 해보면 연습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론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초심자들은 딱 부딪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론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뭐 벽에 부딪혀서 난관에 부딪혀서 야 이거 어렵네, 너무 어렵네를 할 수 있지만 먼저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습득을 해 놓으면 다른 인접 이론을 또 습득하기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론도 역시 좀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능력보험주 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들이 깨지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상담의 기본은 공감을 쳐주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상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상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로서 가져야 되는 또 전문적인 자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자질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난 안 되겠는데? 라고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능력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알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가라면 그 집 짓기 이런 빌딩을 짓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그 건축 기술이라는 걸 습득하게 되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담도 능력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하나 해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전문적인 자질이라고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내 앞에 앉아 있는 내담자의 증상이나 문제를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고 자세한
그리고 좀 더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전문적인 자질입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 말이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절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전문적인 자질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절차를 알아야 돼요. 전문적인 자질에 있어서 상담의 절차를 왜 알아야 되느냐? 내 앞에 앉은 내담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구조화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상담을 잘하고 그 구조화에 맞춰서 이 사람이 가진 호소 문제와 주 호소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고 그 호소 문제와 주 호소 문제에 따른 솔루션이 나갈 때 이 사람이 적응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담의 절차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공부하시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자질을 왜 가져야 되느냐?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이 공을 던지듯이 공을 던지면 받고 다시 내가 받아서 그걸 다시 던져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간적인 자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자질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자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나 저나 늘 반성하고 늘 되짚어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상담자가 인간적인 자질을 왜 중요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밀이라는 것은 공식적이든 전문적인 자질이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상담자는 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고 그 구렁에서 문제에서 꺼내줄 수 있는 방법과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질이 그 능력 혹은 기술 이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셨죠? 이 부분은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자, 여러분이 심리상담사 자격을 땄다 하더라도 금방 심리상담센터에서 뽑을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자질,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담자에게 어떤 해를 끼칠 사람인지를 아직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자질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리 상담사를 취득하고 나서도 대인관계 영역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상담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을 쳐주는 부분이 매우 출중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단적인 예로 저희가 부부싸움을 오늘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 내담자가 내 부인처럼 생겼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런 부분은 이 전문가 영역이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처럼 내 부인을 대하듯이 내담자를 대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인간적인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심리상담 과정에서 공부하는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5가지 영역으로 나누면 아마 이분들이 심리상담 영역을 나중에 가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저희가 이러한 학습 과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 있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상담은 이론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심리학이 기본 테두리입니다. 심리학이 기본 테두리인데 심리학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이치, 심리, 마음의 이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은 사람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 해결의 방식을 대처하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알아야만 상담을 잘 이어갈 수 있어서 상담 심리학의 개략적인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이론이 어떻게 실제에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달 심리학은 심리학의 하위 요형인데요. 발달 심리학을 왜 하느냐? 모든 인간은 발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발달의 단계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건너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각 발달에 맞춘 이론을 알고 있으면 상담을 할 때 대상자가 아동이건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노인이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상심리학이라는 또 것을 공부하는데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균 범주의 극단치에 바깥쪽에 나가 있는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서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이상심리를 왜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그에 따른 과정과 기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 심리 상담사의 공부의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심리 상담사 자격을 공부를 하고 취득을 하면 활용이 어디에 가능하냐라는 분들이 또 많아요. 어디에 가능할까요? 요즘에는 교육 분야, 상담 분야, 그다음에 복지 분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분야가 많이 세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디에도 방문하는 그 기관이나 센터, 시설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상담자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그래서 심리 상담사 영역은 나중에 인지 정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심리 상담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도전해 볼 만하십니까?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약하면 상담은 능력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